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9월 9일 네이션스리그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덴마크 대 세르비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덴마크는 스위스와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번 경기에서도 에릭센과 담스고르를 중심으로 지공전개를 펼칠 것이다. 다만 최전방 돌베리는 이전과 같은 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세르비아의 밀집 수비를 상대로 대량 득점은 어려워 보인다. 넬손 베스토고르, 안데르센은 훌륭한 조직력과 역할 배분을 보여주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과시했다. 세르비아의 단순한 공격 전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세르비아는 강호 스페인과 홈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다. 이번 경기에서도 지브코비치, 요비치, 사마르지치를 중심으로 속공을 전개할 것이다. 다만 이들은 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춰본 전적이 거의 없다. 결국 덴마크의 수비 조직력을 극복하는 데 애를 먹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역시 파블로비치, 밀렌코비치, 에라코비치가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했다. 덴마크의 공격 라인에게 틈을 거의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가 경기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의 최전방 라인이 세르비아의 밀집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르비아 역시 속공으로는 덴마크의 배후 공간을 공략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지루한 접전이 예상되는 경기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슬로바키아 대 아제르바이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슬로바키아는 에스토니아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번 경기에서도 두다와 로보트카의 빌드업을 중심으로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것이다. 수슬로프와 하라슬린의 드리블 능력은 확실히 위협적인 만큼 최소한 골은 기대되는 전력이다. 수비 라인 역시 안정적이다. 슈크리니아르와 바브로운 유로 때부터 안정적인 조직력을 형성 중이다. 이어서 아제르바이잔은 스웨덴과 홈 경기에서 패배했다. 이번 경기 역시 바이라모프와 셰이다예프를 중심으로 속공을 전개할 것이다. 다다쇼프 역시 좋은 나쁘지 않은 침투를 보여주지만 슬로바키아의 탄탄한 수비 조직력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후세이노프와 무스타파제는 호흡은 나쁘지 않지만 체급 차이를 극복해낼 만한 경기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 체급 위의 슬로바키아 공격 라인에서 고전할 여지가 크다. 슬로바키아의 주도적인 경기가 예상된다. 이들의 공격 전개가 강력한 것은 아니지만 수비 라인이 불안한 아제르바이잔을 상대로는 충분히 자신들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슬로바키아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슬로바키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크로아티아 대 폴란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크로아티아는 포르투갈 원정 경기에서 패배했다. 이번 경기에서는 지공 위주의 공격을 전개할 것이다. 파살리치와 모드리치는 나름대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할 줄 아는 자원이다. 다만 최전방 크라마라치가 전문 스트라이커와 같은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기에 폴란드의 밀집 수비를 상대로 쉽사리 대량 득점을 생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유로 때부터 호흡을 맞춘 슈탈로, 폰그라시치, 그바르디올은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폴란드의 단순한 공격 전개는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폴란드는 스코틀랜드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번 경기 역시 스지만스키와 지엘린스키의 전진 패스와 피용텍과 레반도프스키의 마무리와 제공권을 노리는 단순한 공격 전개를 펼칠 것이다. 크로아티아가 수비 밸런스가 나쁘지 않기에 대량 득점은 어려워 보인다. 이들이 자랑하는 백스리 베드나렉, 다비도비츠, 키비오르가 지난 경기 멀티 실점을 허용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라인을 낮게 형성하고 실리적인 운영 방침을 보여줄 확률이 높은 만큼 대량 실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크로아티아가 경기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3선 자원은 확실히 창의적인 패스 공급이 가능한 만큼 나쁘지 않은 공격 전개를 보여줄 것이다. 폴란드는 단순한 공격 전개로는 화력 대결에서 패배할 것이다. 크로아티아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크로아티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스웨덴 대 에스토니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웨덴은 아제르바이잔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번 경기 역시 클루셉스키, 이삭, 요케레스를 중심으로 지공전개를 펼칠 것이다. 이미 체급 차이부터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충분히 대량 득점이 기대된다. 더글라스와 히엔이 아직 호흡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3선을 구성하는 스반베리와 아야리 역시 수비 라인을 보호하는 역할에 익숙하지 않은 만큼 견고한 수비 조직력은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에스토니아의 엉성한 공격 전개는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에스토니아는 슬로바키아와 홈 경기에서 패배했다. 이번 경기에서도 사피넨과 탐을 중심으로 속공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지만 스웨덴의 수비 라인을 공략하기엔 체급 차이가 상당하다. 날카로운 공격 전개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나마 매치를 중심으로 탐이 나쁘지 않은 수비 라인을 구축 중이다. 다만 스웨덴의 공격 전개는 슬로바키아와 다르다. 결국 실점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스웨덴의 일방적인 경기가 펼쳐질 것이다. 이들의 공격 전개는 에스토니아의 밀집 수비를 충분히 공략하고도 남을 것이다. 다만 에스토니아가 수비 조직력이 나쁘지 않은 만큼 압도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스웨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포르투갈 대 스코틀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르투갈은 크로아티아와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번 경기 역시 비티냐와 페르난데스의 전진 패스 능력을 기반으로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것이다. 통산 900호 골을 기록한 호날두의 결정력은 뛰어났지만 레앙과 네투의 영향력은 아쉬웠다. 스코틀랜드의 밀집 수비를 상대로도 대량 득점은 어려워 보인다. 이나시우와 디아스의 수비 라인은 생각보다 안정적이었다. 벤치에서 수비 라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네베스가 존재하는 만큼 스코틀랜드의 단순한 공격 전개에 고전할 일은 없어 보인다. 이어서 스코틀랜드는 폴란드와 홈 경기에서 패배했다. 이번 경기에서는 크리스티의 침투 혹은 최전방 다이크스의 제공권을 노리는 단순한 공격 전개가 예상된다. 포르투갈의 수비 라인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맥케나와 할리는 이미 대표팀에서 호흡을 여러 번 맞췄고 맥토미니와 맥긴의 이선 기용으로 그나마 괜찮은 밀집 수비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포르투갈의 일방적인 경기가 펼쳐질 것이다. 이들의 측면 자원들로 인해 스코틀랜드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는 데 애를 먹을 수 있어 보이지만 중원에서의 창의적인 패스 공급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포르투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스위스 대 스페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위스는 덴마크 원정 경기에서 패배했다. 강호 스페인을 상대로는 실리적인 운영 방침이 예상된다. 다만 1차 빌드업의 중심 자카의 퇴장으로 출전할 수 없다. 대체 출전이 예상되는 자카리아는 다소 투박한 자원이다. 결국 바르가스와 엠볼로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공격이 펼쳐질 것이다. 수비 라인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엘베디가 퇴장으로 낙마하며 오메르가지치, 아칸지, 로드리게스의 백스리가 가동될 것이다. 어색한 백삼로는 스페인의 지공 전개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어서 스페인은 세르비아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다. 모라타가 부상으로 낙마한 것이 공격 전개의 퀄리티를 낮추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오야르사발, 야말, 니코를 중심으로 스위스의 불안한 수비 라인을 정조준할 것이다. 올모 역시 창의적인 패스 공급이 가능한 만큼 충분히 이번 경기에서는 득점을 기대할 만하다. 유로에 이어 호흡을 맞추고 있는 라포르트와 르노르망의 경기력은 여전했다. 수비맨디의 수비 가담과 함께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가 예상된다. 스페인의 일방적인 경기를 예상한다. 이들의 최전방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기에 대량 득점은 쉽사리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그럼에도 수비가 불안한 스위스는 결국 실점을 허용할 것이다. 스페인의 무난한 승리를 예상한다. 이번 경기 스페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